이제 이혼을 했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또 이제 그러면은 그게 심리적으로 힘든 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후에 재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혼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건데 네. 이혼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들이 있을까요? 힘든 상태에서 오시니까 이혼을 할 수 있을지를 가장 궁금해 하시고, 이혼이 된다라고 하면은 재산 분할이나 아이 양육 본인이 할 수 있을지를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불안한 상태에서 오신다는 거, 네, 그게 공통적인 특징인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살아왔던 어떤 기반이 약간 흔들리는 거잖아요, 이혼은. 이혼 소송은 사실 되게 오래 걸리는데 그렇죠. 그 사이에 화해를 하는 부분도 있을까요?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이혼을 결심하고 변호사를 찾아와서 소송까지 하는 데는 굉장한 결심이 필요하고 여러 차례 생각을 해서 꼭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번복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래도 아예 없는 거는 아니시고요. 재판하다가 중간에 뭐 부부 상담 받으면서 취하하는 경우도 있고, 화해가 돼서 다시 잘 살아보기로 하는 경우도 꽤 있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혼하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도 달라졌는데 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처음에 변호사 이제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 집안에 이혼은 없다, 이혼한 거 너무 창피하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는 했는데요. 요즘은 별로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이혼해서 너무 축하한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 아직도. 그래서 이혼에 대한 뭐 편견은 없어지긴 했겠지만, 뭐 이혼 자체를 권하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는 아직은 우리 사회가 아닌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혼 후에 후회하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남자 여자가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거라든지 남자가 후회하는 거, 여자가 후회하는 거 좀 알려주세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혼을 했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대부분의 이혼 사건에서 남자분이 재산을 주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어리면 엄마가 키우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럼 남자분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부인도 있고 애들도 있고 이런 환경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하는 순간 재산도 거의 뭐 반이 날아가고 아이들도 이제 엄마한테 가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공허감, 본인이 사회생활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그런 아무도 없는 적막감, 그리고 아이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거, 그런 거 매우 힘들어 하시고요. 이제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반대로 아이를 본인이 혼자 키우게 됐는데, 아무리 나쁜 아빠라도 아빠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다르죠. 육아 분담도 그렇고요. 육아를 다 감당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일단 있고, 아이가 아빠랑 사이가 좋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지, 또 요새 젊은 아빠들은 아이하고는 사이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를 굉장히 그리워하면서 보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게 심리적으로 이제 여자분,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힘든 일이 되는 거고요. 또 경제적인 부분, 아무리 뭐 재산을 얼마를 받았다, 재산을 적게 받은 경우는 더 그렇죠. 아이를 데리고 살아가려면 일단 주거가 이제 안정이 돼야 되는데, 요즘 집값 너무 비싸잖아요. 전세도 그렇고 이제 월세는 또 너무 비싸고, 여자분 혼자 이걸 돈을 벌어서 주거지를 마련한다는 거는 거의 어렵거든요. 정말 뭐 한몫을 챙겨서 서울 경기권에서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재산 분할을 받는 거가 아니라고 하면, 정말 뭐 친정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뭐 친정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여자분 혼자서 그걸 감당하기가 쉽지 않고, 전문직이라던가 이러면은 본인의 어떤 수입이 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나마 낫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들 교육비 감당하면서 아무리 양육비라고 하더라도요, 이혼 이후의 삶을 꾸려나가는 게 쉽지는 않죠. 이혼을 한 자녀의 이야기도 대표님께서 많이 보셨을 텐데, 네. 그렇다면 자녀 입장에서는 이혼하는 부모님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전 연령에 걸쳐서 불안해하긴 하는데, 나이가 어린 뭐 유아, 뭐 초등 저학년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뭐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생존의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부모님이 이혼한다라고 하는 사실, 이제 헤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애들이 알았을 때, 내가 뭐 잘못해서 부모님이 헤어지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쪽이 나가잖아요. 보통 이혼한다고 하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나랑 같이 남아있는 부모한테서도 내가 버림받는 건 아닐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분리불안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본인을 키워주는 부모에 대한 어떤 충성심 이런 거를 보이면서 극심한 정서적인 이제 갈등을 겪게 되고요.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든가 이제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다만 나이 또래의 아이들은 사실은 본인들이 구축한 또래의 세계가 있긴 하거든요. 게다가 이제 그 나이 아이들은 학원 요새 애들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양육 환경이 바뀌는 거를 또 극도로 싫어합니다. 부모님 이혼하는 거 정말 싫지만 나의 주거 환경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 애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혼을 하면은 재산을 나눠야 되니까 그 주거 환경이 유지가 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부모님도 이혼하는데 또래 관계 본인이 그래도 몇 년간 이제 학창 시절 겪어오면서 형성이 됐던 친구들의 하고도 헤어져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극심한 갈등을 겪게 되고, 특히 만약에 부모님이 이혼하는 게 뭐 한쪽 배우자의 외도 때문이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감도 사실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하고 후회하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네. 오히려 이혼을 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너무너무 그 이혼을 원했던 분들도 저희가 이혼 조정으로 이혼을 하거나 이제 판결로 이혼이 됐다라고 했을 때 너무 좋아요 이런 분들 의외로 별로 없어요. 굉장히 착잡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혼이라고 하는 게 내가 뭐 간절히 원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제가 지금 뭐 21년 동안 이제 이혼 사건 많이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좋다라고 하는 분보다는 이혼이 됐을 때 이런 심정이구나, 좀 착잡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십니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후회 없는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자립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자립에 대한 준비 없이 그냥 이혼을 하면은 이 경제적인 문제가 이렇게 느껴보기 전에는 잘 몰라요. 상대방한테서 돈을 이제 받아서 쓸 때는 그게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현실적인 생활로 느껴졌을 때는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자분들이 준비 없이 이혼을 하면 이후에 재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재혼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이제 없으셨으면 하고, 무엇보다 이혼을 결심할 때는 경제적인 자립도 준비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준비하거나 갈등이 심해지는 부부를 위한 조언의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이혼을 하면은 이후에 재혼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재혼으로 가는 경우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전혼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후회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고 한 번만 내가 참는다는 생각으로 서로 이제 생활을 하시면 이혼을 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